이게 뭐야? 동물이야? 라고 느껴질 느낌이었죠. 그런데 온전하게 사람이 뭔가 꿇어앉은 채 있는 모습, 그것도 손이 묶인 채였습니다. 발견된 시신 자체에 부패 흔적이 없습니다. 숨이 막힌 채 사망했을 거다라고 판단인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유튜브 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매주 토요일 여러분과 미제사건 관련 컨텐츠를 진행하는 토요사건 팩트의 김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게 될 사건은 현재까지 발생 이래로 그 어떤 제보도 받지 못한 사건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건 DNA 그리고 이제 3D로 복원된 몽타주만 남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는 이분이 누구이신지와 더불어서 범인의 모습, 총 3가지의 색깔을 그려보고자 합니다. 피해자는 도대체 어떻게 하다 이런 일이 발생됐을까? 그리고 범인 혹은 범인들의 모습은 어떤 걸 띠고 있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쪽 지리적인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맨홀과 관련된 사건은 오창 맨홀 사건도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 사건과는 분명히 이 성격이 완전히 다른 사건이다라고 보여지는 특이한 특징들이 있거든요. 그 지리적인 부분도 함께 주의 깊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게 될 장소부터 안내해드리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보게 될 장소 바로 이곳입니다. 그리고 이곳을 주의 깊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부산의 영도입니다. 이곳은 국내 유일하게 바다로 둘러싸인 대학교가 하나 있게 되는데 섬 전체가 보시는 바와 같이 학교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이렇게 연결되는 다리가 하나 있는 모습도 보이실 겁니다. 근데 이곳에는 이상한 소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과거에 시신이 발견된 적이 있다. 그것도 맨홀 안에서 라는 이야기지요. 어떻게 보면 어떻게 대학교 안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그리고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일단 여러분의 머릿속에 이곳의 지리적인 모습을 하나 크게 기억하시는 것 하나, 유일한 출입로가 여기라는 거 하나, 그리고 이곳에 들어올 때는 현재 학생들도 차가 없어서 택시를 타고 들어온다는 점까지 먼저 기억을 해 주시면서 같이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시신의 발견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입니다. 2006년 8월 22일 오전 11시 10분경 바로 이곳에 있는 맨홀입니다. 실제 맨홀 사진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맨홀의 특징도 함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맨홀은 2001년쯤에 학교 자체적으로 하수관 전체 공사를 한번 하게 됩니다. 학교 내에 있는 시스템인 거죠. 근데 그 이후에 이 뚜껑을 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매년 로테이션을 돌리면서 하수관 청소를 하게 되는데 자주 막히는 곳 위주로 먼저 출발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5년이 지난 2006년이 되어서야 바로 이곳이 드디어 순서가 된 거지요. 최초 개방이었습니다. 근데 이곳을 처음에 딱 열었을 때의 모습은 바로 이 모습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하수구의 모습과는 살짝 다르다라는 느낌이실 겁니다. 바로 이곳이 오수, 즉 오물 같은 거죠. 오수가 흐르는 그런 공간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좁은 공간에서 물이 잠깐 찼다가 빠졌다가, 그리고 오물 같은 경우에는 저기는 통로로 바깥으로 나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뭔가 물을 많이 쓰거나 비가 많이 와야 약간 물이 찼다가 빠졌다 하는 정도, 그렇다고 해서 아주 많이 넘칠 정도로 차는 공간도 아닙니다. 이곳의 문을 열었을 때 아무 물도 없고 그냥 눈에 띄는 무언가 이상한 물체가 안에 존재했던 겁니다. 당시 하수구를 청소하던 업체 직원이 발견을 했던 거죠. 이 안을 봤을 때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폭 약 1m 정도, 깊이로 따졌을 때는 한 1.5m 정도 안에 있었는데 쓰레기가 보였던 거죠. 일단 뭔가 옥매트를 담아놓는 그런 부직포 같은 큰 껍데기 안에 뭔가 들어있는 형태의 물체였던 겁니다.
그걸 보자마자 또 여기다 누가 쓰레기를 버렸을까 라는 단순한 생각에 일단 작업을 해야 되니까 꺼내자 라고 얘기를 하고 그걸 꺼내놓고 옆에 둔 뒤 작업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나중에 가다 버리자 라는 생각이었죠. 근데 나중에 좀 청소를 하고 나다가 같이 있던 직원들이 저것도 뭔지는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그걸 조심스럽게 열어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시신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시신이라고도 판단을 못했다고 합니다. 엄청난 악취가 났었고 이게 뭐야? 동물이야? 라고 느껴질 느낌이었죠. 그런데 온전하게 사람이 뭔가 꿇어앉은 채 있는 모습, 그것도 손이 묶인 채였습니다. 더불어 얼굴 쪽에는 무언가 비닐 같은 걸로 가려진 형태로 발견이 됩니다. 한 구의 시신이었던 거죠. 분명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일단 어떤 모습으로 보였는지는 안내해드렸습니다. 비닐봉지를 머리에 씌워놨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매듭까지 꽉 조여진 상태. 그리고 이걸 풀렀을 때는 그 안에서 청테이프가 4장이 발견됩니다. 물론 이 청테이프 4장이 보시는 바와 같이 약간 뭐가 묻어있고 그리고 접착력을 잃었다라는 느낌이 아마 드실 것 같은데요. 저게 비닐봉지 같은 데 붙은 채, 그러니까 억눌린 채 확인된 걸 보면 애초에는 이제 사망하신 시신에 붙어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가 물이 차고 습하고 그리고 부패가 진행되면서 아마도 떨어진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끔찍한 모습이었죠. 자, 이러면 일단 몇 중으로 보완을 했다라는 느낌이 아마 드실 겁니다. 첫 번째, 이 테이프를 어디에 썼을까? 눈, 코, 입 같은 곳에 썼을 것이다. 1차. 두 번째는 얼굴을 가리고 꽉 조였다. 2차. 3차는 옥매트 같은 부직포 안에 시신을 넣었다. 3차. 최종적으로는 아무도 확인하지 않는 그런 맨홀 뚜껑 안을 열고 그 안에다 시신을 유기했다. 네 번째 모습입니다. 자, 그렇게 발견된 시신을 통해서 이제 찾아봐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가 확인됩니다. 지금 나오는 사진은 조금 잔혹스럽게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사진에 대한 모습을 조금 강조하기 위해 모자이크를 살짝 덜한 점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 나이를 추론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 바로 치아 때문이었는데요. 치아가 원래 자체적으로는 매우 건강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어떤 보철 치료를 받은 흔적도 없었지요. 그런데 이 치아에 마모가 되어 있는 흔적을 확인하고 나이가 약 40대 중반이라는 게 확인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부직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바로 옥매트가 들어가는 이 부직포와 관련되어 있던 내용인데요. 이 안에서 시신이 발견된 모습입니다. 길이는 약 높이로 크기로 봐도 약 1m 20 정도 되는 사이즈였는데 이게 2000년대에 생산이 되었고 전국의 수도권을 제외한 많은 곳에 판매가 되었기 때문에 이게 누가 샀는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2004년 여름까지만 제작을 했다라고만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2000년부터 2004년 사이에 이걸 샀겠구나 라고 보여지시겠지만 중요한 건 2004년에 생산이 중단됐다는 거지 판매가 중단된 건 아닙니다. 시신이 2006년에 발견됐다고 해서 그 전에 있던 사람?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재고가 쌓이고 어딘가에 있던 걸 누가 샀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장담하고 언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더불어 또 이 안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 묶여 있었다. 그러면 시신 자체가 옷을 안 입고 있었나? 시신엔 옷이 없었습니다. 유일한 건 속옷만 입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발견된 속옷은 바로 이런 모습으로 발견됐는데 그냥 어떻게 보면 대중적인 브랜드가 아니라 시골 같은 데서 파는 어떻게 보면 시장 같은 안에서 장터 같은 데서 파는 한 10,000원짜리 다만 105 사이즈의 속옷이었습니다. 생산 연대도 예전이었고요. 그런데 발견된 시신의 키가 160대 중반 정도라고 판단했는데 사이즈가 꽤 큰 속옷으로 확인이 됩니다. 105, 엑스라지 사이즈였죠. 해서 아마 체형이 조금 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는 겁니다. 더불어 시신의 모습을 봤을 땐 남성으로도 판단이 됐죠. 자, 그 다음 우리가 궁금한 건 바로 비닐봉지입니다.
얼굴에 쓰여 있었던 그 비닐봉지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 바로 현재는 이곳이 홈플러스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있는데 과거 2005년 3월까지였습니다. 2005년 3월 이전에 이곳에 있었던 마트, 바로 아람마트입니다. 아람마트의 봉투였는데 하루에도 약 4,000장 정도가 나갔던 종이라 이걸 누가 샀다, 누가 갖고 있다 라고 얘기하기가 매우 애매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모습하고만 조금 중심적으로 얘기를 해봤을 때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발견된 물품만 놓고 봤을 때는 범인이 갖고 있었던 게 맞을까? 장담 못합니다. 이게 범인 건지 아니면 여기 있는 시신, 즉 피해자가 갖고 있었던 건데 나중에 발견됐던 건지, 그 안에서 썼던 건지, 아니면 길 가다 주운 걸 누가 쓴 건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나타내고 있는 여기의 모습에서만 보게 되면 아마 이쪽 근처 영도 쪽에 사는 사람일 확률이 매우 높다, 거기와 좀 연고지나 이런 관련성이 좀 있다라고 정도만 느껴지지요. 그것 빼곤 알 수 있는 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힌트만 제외하고요. 아마 방금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생각이 아마 드실 겁니다. 무릎을 꿇고 있었다고? 그럼 무릎을 꿇린 채로 손을 묶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누군가 고의적으로 그런 행동을 했다라고 보여지는 게 맞습니다. 발견된 시신이 속옷만 입고 있었다. 무릎을 꿇었다라는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범인과 혹은 범인들과 피해자의 위치적인 부분을 얘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궁금한 건 어떻게 죽였을까? 다른 자상이 있나? 이런 것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찌되었든 쉽게 볼 수 없는 모습이다 라는 정도도 기억을 해놔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추적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하기 위해 부검 결과의 감정서를 함께 여러분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사인입니다. 사인이 명확하게 확인되는데 발견된 시신 자체에 부패 흔적이 없습니다. 그건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어딘가에 외상이 있고 예기 같은 날카로운 물체로 찔렸다거나 하면 상처가 남았을 텐데 그런 어떤 것도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그 다음 뼈가 깨졌다거나 어딘가가 골절이 있다거나 이런 부분도 없습니다. 딱 한 군데만 제외하고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바로 이것이 해부학적 구조물로 얘기했을 땐 방패연골, 즉 갑상연골이라고 부릅니다. 남성분들, 여성분들 마찬가지겠지만 손으로 만져봤을 때 앞에 튀어나와 있는 뼈라고 아마 아시면 가장 쉬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절반으로 깨져 있습니다. 이게 쉽게 깨질 수가 없는 건데 이게 절반으로 바로 깨졌다라고 얘기할 정도면 그냥 뭔가 운반을 하고 던지다가 깨졌다라고 보이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강한 외력이 이곳으로 들어왔다. 목을 조르는 걸로 깨지는 게 아닙니다. 즉 때렸다라는 느낌인 거죠. 근데 이게 주먹으로 때렸을 수도 있고 아니면 발 같은 걸로 밟았을 때도 나오는 형태라고 합니다.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말이죠. 하지만 확실한 건 이게 깨져 있다. 그 이외에 특이한 특징은 없다는 걸 보면 아마도 숨이 막힌 채 사망했을 거다라고 판단인 겁니다. 그럼 우리가 봤을 때 먼저 목 부위가 깨지고 나서 그 다음 이제 숨을 못 쉬게 한 뒤 살해했을까? 아니면 살해하고 난 뒤에 또 어떻게 보면 확인사살처럼 행동을 했을까? 아니면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됐을까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공격 자체는 목에만 했다. 직접적인 공격이지요. 그 이후에는 그냥 가리고 숨을 못 쉬게 했다 정도로만 보이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누가 또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중에 테이프를 왜 붙였을까라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만약에 피해자가 사망을 했다라는 게 확실했다면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거든요. 테이프로 눈과 코와 입을 가리려고 시도를 했다라는 문제. 길이가 각각 다른 걸 잘랐었습니다. 급했다거나 아니면 내가 널 숨을 못 쉬게 할 거야 라는 뭐는 강제적인, 사람을 묶어놓은 상태에서 강제적으로 하려고 했다면 칭칭 돌려감는 형식을 많이 취했을 것 같은데 정확하게 크기별로 잘라서 이렇게 붙였다라는 걸 보게 되면 아마도 피해자께서 움직이지 못하거나 의식이 없을 때 한 행동일 확률이 되게 높다라는 거죠. 그럼 왜 그랬을까요? 물론 추측이지만 아마도 꼭 이 사람이 살아나면 안 될 이유,
플러스 아마도 나를 알고 있거나 미안한 면식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느낌이라는 것도 드는 겁니다. 자, 분명 범인과 그리고 피해자 사이의 관계는 면식일 확률이 매우 높으며, 그리고 이 정도까지의 공격으로 살해했다라고 보게 되면 뭔가 원한일 확률, 그리고 돈과 관련된 문제일 거 좀 적다라고 보여집니다. 채무 관계가 있으면 사람을 살해시킬 필요까지는 없거든요. 살해하는 순간 그 사람에게 받을 수 있는 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보여지는 특징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특징인데요. 다시 한번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시신의 모습과는 다를 겁니다. 이 시신은 현재 실압화가 되어 있습니다. 실압화라는 게 어떤 거냐면, 미라화와는 좀 다른데, 미라화는 건조가 돼버린 상태를 이제 미라화라고 하죠. 실압화는 조금 다른 현장, 예를 들면 물과 같은 데서 노출된 상태에서 사람의 몸이 왁스 형태로 변화되는 걸 이야기합니다. 즉 지방층이 남아있는데 그 지방이 특수한 환경과 마주 떨어지게 돼서 염성분과 섞였을 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즉 지방염이라는 게 만들어지면서 비누처럼 바뀌는 화학 반응이 몸에 나타나서 그대로 발견된 겁니다. 근육 조직도 그대로 남아있는 형태였던 거죠. 해서 겉에 난 상처가 안 보였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이야기를 던졌을 때 여러분은 좀 이상한 느낌이 드셨을 겁니다. 아마 제 컨텐츠를 자주 보셨으면 어떻게 저런 일이 발생됐지라는 느낌이 있었을 것 같은데, 바로 부패입니다. 부패가 안 됐다. 실압화가 그대로 진행했다는 얘기는 사망을 하고 난 뒤에 부패에 대한 속도 없이 바로 진행됐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라서 부패 속도가 굉장히 늦었을 것이다 라고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공간 안에서 부패가 좀 늦다라고 봤을 때는 외부 환경에 있었던 게 아니라 살해 직후에 이곳으로 바로 왔을 것이다. 즉 살해 장소와 유기 장소는 다르지만 시간적 편차는 거의 없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오자마자 유기를 했고 그 시간 자체가 여름보단 겨울일 확률이 높다라는 문제입니다. 해서 바로 실압화가 진행됐고, 그래서 부패라는 게 거의 진행이 안 됐다라고 보여지는 거지요. 일단 시기적인 특징만을 여러분께 말씀드린 겁니다. 하지만 시신이 발견된 때는 지금과 굉장히 유사한 날씨입니다. 더웠습니다. 그렇게 보면 여름보다는 그 전, 시기적으로 따졌을 때도 최소한으로 봐도 6개월 전, 최대로 보게 되면 1년 6개월로 거슬러 올라갈 겁니다. 자, 이제 시신에 대한 모습을 여러분에게 안내해드리면서 그림을 좀 그려보고자 했습니다. 그 이후에 시신과 관련된 건 가매장 묘지에 묻힌 상태로 이름을 06-47이라는 걸 부여받고, 시간이 꽤 지나 나중에 극적으로 DNA를 새로 검출하게 됩니다. 당시에는 실압화가 너무 심하게 진행되어 있어서 DNA가 나오지 않았는데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가능했던 거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당시에 나왔던 이 유골의 모습을 가지고, 이젠 부패가 다 진행된 상태니까 유골의 모습을 가지고 몽타주, 즉 얼굴까지 3D로 복원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에게 이 피해자분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키는 165cm 전후였고요. 그리고 2006년 이전에 갑자기 실종된 사람, 사라진 사람입니다. 현재 DNA가 남아 있습니다. 더불어 얼굴은 이렇게 추측합니다. 연세는 아마 40대 중반인 것으로 판단되며 몸은 좀 살집이 있는 타입이라고 알려진, 그리고 부산 영도 쪽에서 어쩌면 살았을 확률, 연고질 확률이 매우 높은 분이십니다. 사진상으로 봤을 때 좀 특이한 특징 첫 번째는 앞니가 약간 벌어져 있었다는 점, 그리고 콧날을 봤을 때 왼쪽 부분이 약간 어둡게 보이실 겁니다. 여러분 사진상으로는 오른쪽이겠죠. 이쪽에 뼈가 함몰된 모습이 보입니다. 과거에 다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느낌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저희는 이 모습에 대한 건 다 그렸습니다. 이제 조금 액션적인 모습으로 변화시켜 보겠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인 얘기인데,
남자입니다. 165고 아마 이 근처에 살았을 것으로 추측되는 사람, 자신이 거주하는 집이라는 게 존재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도 자신의 자가집은 아닐 것 같습니다. 만약에 자신의 명의의 자가집이었다면 실종된 이후에 그 재산을 처리해야 될 문제도 있고, 혹은 그 이후에 전세든 월세든지 간에 사람이 갑자기 사라졌어 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40대 전후의 남성, 키 165cm 정도, 가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가족 어떠한 누구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실종자로 등재되는 순간 바로 DNA가 함께 공유됩니다. 그러면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DNA를 매치를 시켰을 거죠. 아직까지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추측을 해보고 싶은 넓은 범주를 봤을 때 피해자는 첫 번째로 그 누구와도 함께 연고로 살고 있지 않다. 그리고 언제 사라져도 이상한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군가와 금전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원한적인 관계, 그런 데서 문제가 생겼고 손이 묶인 채 면식의 관계에서 다 가려진 채 사망, 그 이후에 이곳에 유기되었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다시 역으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역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런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재산은 없다. 그런데 어딘가에는 살고 있었다. 다만 누군가와의 연고는 분명히 있었지만 그 사람이 신고하지 않았다. 가족의 범주가 매우 좁다. 즉, 직계에 대한 부분이 있지 않은 사람. 배우자 혹은 동거 혹은 같이 사는 어떻게 보면 동거인이라고 하겠죠. 그런 사람들과만 있다가 이런 일이 터졌다. 왜냐면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국적 자체가 외국인일 거야 아니면 한국 사람일 거야에 대한 큰 차이도 생길 수 있습니다. 정확한 건 누군가는 알아야지만 이 모든 말이 성립된다라는 거죠. 저희가 이런 자세한 이야기들, 세부적인 이야기들의 추측을 계속 말씀드린 이유가 누군가의 기억 속에선 기억이 남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좀 자세하게 함께 기억해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무슨 경제활동도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라져버린 거거든요. 자, 여기까지 피해자의 모습에 대해서 그림을 크게 그려봤습니다. 이제 저희는 다른 쪽으로 가겠습니다. 바로 범인입니다. 지금부터 범인의 모습에 대한 그림을 여러분과 함께 그려보고자 하는데요. 저희 일단 범인의 모습을 그리기 이전에 지리적인 이야기부터 한번 합쳐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이곳은 시신을 유기하기에 적합한 장소일까요? 자,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곳으로 들어가기 위하면 억지로 타겟팅을 노린 겁니다. 가야겠다. 이곳에 가서 유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닐 이상 굳이 갈 필요가 없습니다. 더 간단한 건 근처가 바다입니다. 바다에 시신을 유기해도 되는 상황입니다. 만약 자신이 절대로 피해자가 자신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노출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다면 굳이 이곳에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뭔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도 이 위치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거든요. 주변만을 봐도 이 근처에는 산도 있습니다. 산도 있고 바다도 있고 유기할 수 있는 장소는 아주 많은데 왜 이렇게 선택을 했을까라는 게 납득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럼 이제 이곳에서 어디에다가 유기했는지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범인의 입장에서 들어오게 됩니다. 첫 번째, 차를 가지고 왔을 겁니다. 낮보다는 밤일 확률이 크겠죠. 이곳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대학교보다는 규율이 조금 있는 학교입니다. 기숙사 생활을 다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방학 때는 그랬겠지라고 할진 모르겠지만 방학 때도 조금 학생들이 다니는 공간이라 아마도 위치적으로 봤을 땐 밤일 확률이 큽니다. 그럼 차를 타고 이곳에 진입을 했을 때 여러분이 보시는 이 장소 어디에도 시신을 유기할 만한 장소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범인은 되게 특이한 루트를 따르게 됩니다. 어떤 길로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범인은 구석진 곳을 향해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구석진 곳을 향해 계속해서 들어오게 되고, 바로 지금 현재는 쓰지 않는 바로 기숙사입니다. 현재는 그냥 남아있는 건물인 거지요. 이쪽에 있는 주차장, 이 라인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에 유기를 하게 됩니다. 이걸 저희가 여러분이 잘 안 보이실 것 같아 로드뷰로 보여드리면 이런 느낌입니다. 되게 외진 길, 좁은 길을 타고 올라와야 합니다. 그리고 올라오다 보면 학생들이 더 이상 있지 않은 동네 사람들이 혹은 낚시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주차를 하고, 이젠 여기서는 쓰지 않는 기숙사니까 말이죠. 옆쪽에 있는 자갈마당이란 곳에 가기 위해서 주차하는 이 공간에 와서 바로 이곳입니다. 이 맨홀에 시신을 유기했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특성입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이지요. 자, 당시입니다. 사건이 발생했던 당시에는 지금 현재 있는 자동 통행 인식 시스템이 없는 상황이라 더 자유롭게 사람들이 왕래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옆에는 자갈마당이라는 공간이 있어서 뭐 지역 주민들도, 낚시를 하시는 분들도 되게 자주 오는 공간이거든요. 더불어 밤에 뭐 이렇게 경비하시는 분들이 다니시는 경우도 많이 있고 말입니다. 즉 여기를 유기장소로 선택을 했다는 게 굉장히 특이한 겁니다. 너무 안쪽까지 들어와서. 그러면 이런 느낌이 듭니다. 범인 혹은 범인들은 학교의 구조적인 위치를 굉장히 잘 알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곳을 적어도 한 번 혹은 두 번 정도는 와봤을 느낌도 강하지요. 시신을 유기하는 데 있어서 대학교라는 부분은 정말 쉽지 않은 판단입니다. 일반적인 사람이 생각하지 않는 곳이죠. 이곳에 가면 확실히 사람이 없을 거야, 유기해도 안전할 거야 라는 확신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안으로 들어갔던, 차를 끌고 왔던 범인은 어떤 행동을 했을지 그 다음에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 보이시는 이 맨홀 뚜껑을 아마 열었을 겁니다. 여러분 혹시 맨홀 뚜껑을 열어보셨습니까? 제가 이곳에 나중에 현장지를 한번 가보고자 하는데,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곳에 맨홀 뚜껑을 열 수 있는 장치는 없습니다. 특별한 도구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게가 굉장히 나갑니다. 일반적으로 얇은 맨홀 뚜껑이 아니라 굉장히 두껍거든요. 그냥 들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무거운 그런 맨홀 뚜껑이 닫혀 있는 건데, 이걸 열려면 반드시 우리가 이거는 지렛대 같은 걸 넣어서 열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열어서 들었다고 그대로 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보입니다. 완전히 맨홀 뚜껑을 오픈했을까와 살짝 열고 어차피 밑으로 빠지진 않으니까 맨홀 뚜껑 자체가 좀 옆으로 세워놓고 나서 던졌을까의 차이점 정도가 생각이 드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은 맨홀 뚜껑 열어보셨습니까? 일반적인 사람이 맨홀 뚜껑을 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손으로 열 수 없다라는 전제 조건이 깔리는 순간부터 범인의 모습은 조금씩 더 가까워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걸 연다라고 하기 전에 한 가지를 더 던져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할까봐 여러분에게도 개인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집 근처에 맨홀 뚜껑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항상 다니는 길, 내가 다니는 직장, 내가 가고 있는 학교, 학원, 어디든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평상시에 위치를 다니면서 여기에 맨홀 뚜껑이 있네? 라고 느껴지시는 장소, 어디를 떠올리십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사실 맨홀 뚜껑의 위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그걸 상상을 하고 다니지도 않고 생각을 하고 다니지도 않는다라는 표현이 좀 더 정확하겠죠. 범인 혹은 범인들의 모습은 굉장히 이것까지 합쳤을 때 특이합니다. 선택 장소를 대학교,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가서 사람이 없을 만한 공간,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맨홀 뚜껑, 그리고 그 맨홀 뚜껑을 열기 위한 도구까지 모두 준비를 했거나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범인 혹은 범인들의 모습이지요. 그럼 당연히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이쪽에 있는 뭐 시설 업체 쪽 사람인가? 아니면 무언가 공사 현장에 자주 다니는 사람인가? 여러 가지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 이곳에서 뭔가 공사 현장이 있었다라는 것도 확인은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사라진 사람이 있거나 그때 당시 연관 있는 사람이 아닐까 해서 경찰들도 수사를 해봤지만 그거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어쨌든 용의자의 모습은 분명히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역으로 한 단계 더 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게 부직포였지요. 여러분 혹시 부직포 집에 있으십니까? 그때 어떻게 보면 무겁지 않은 물건들을 이제 가볍게 보관하기 위해 만든 그런 면부직포의 재질인 거지요. 이 안에 키 165에 뭐 예를 들어서 안에 있는 뭐 속옷 사이즈가 105 이상이면 느낌적으로 봤을 때도 허리가 35인치 정도 이상은 돼 보이는 분인데 만약에 이런 사람이 이 안에 들어가 있으면 무게가 얼마나일까요? 옥매트의 무게보다 감당하기에는 훨씬 더 무거운 무게일 것입니다. 잘못 들면 분명히 찢어질 수도 있지요. 분명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그냥 들 때와 조심히 들 때의 차이지요. 이런 사람을 끈이 묶이고 그리고 무릎을 꿇린 자세로 있는 이 모습을 손으로 이렇게 들어서 안으로 갖다 놨다. 물론 그럴 수 있지요. 그게 아니라면 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궁금증도 드는 겁니다. 혼자가 아니면 둘일 수도 있다. 혹은 만약에 차를 이곳까지 같이 갖고 와서 그 다음 행동을 했을 수도 있는 문제인 겁니다. 정확한 건 시신을 유기할 때의 모습이 그 누구도 확인을 못했고 그 이후에 시간이 오래 지났다라는 느낌인 겁니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루틴적인 모습이면 어떨까? 분명 누군가가 면허 뚜껑을 연다라는 모습을 봤을 텐데 봤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큰 느낌을 받지 않고 나중에 한참 시간이 지나서 그걸 기억 속에서 잊은 거면 어떨까? 자, 그럼 아마 이거와 관련돼 있을 사람이 훨씬 더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럼 이런 느낌이겠지요. 차를 최대한 맨홀 뚜껑과 가깝게 된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맨홀 뚜껑을 조심히 열고 그 다음에 시신을 유기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시신을 들고 움직인 것 자체가 위험 부담이 크거든요. 그럼 분명 맨홀 뚜껑과 가까운 곳에 차를 세웠다는 것도 어느 정도 유추가 되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전부 다 해보면 범인의 모습은 이런 내용을 그리고 이런 사건의 현장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일반적인 사람은 절대로 아니겠지요. 자, 이제 그렇다면 어느 정도 상황에 대한 건 다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이들과의 사이의 관계를 함께 이어보고자 합니다. 두 가지의 첫 번째 피해자의 모습을 얘기했고 이제 범인의 색깔까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를 섞었을 때 어떤 느낌이 날지 이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겠습니다. 범인의 입장에서 이 사람은 확실히 신원이 확인이 안 될 거야 라는 자신감이 있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어떤 거냐면 이 장소는 절대로 열지 않을 거야. 사람들이 오지 않을 거야 라는 걸 알고 있을 확률. 그리고 두 번째, 확인이 된다 하더라도 시신으로 발견이 돼도 이 사람이 누군지를 모를 거야 라는 생각을 했을까가 중요합니다. 왜냐면 만약 이 사람의 신원이 노출됐을 때 자신에게 체포될 확률이 있다면 그 부분을 분명히 훼손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지문. 왜냐면 나머지 건 그대로 두고 있었으니까 말이죠. 한 가지 경우의 수를 여는 겁니다. 그러면 범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사람은 신원 나타나도 크게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그냥 유기하자.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안 보일 것 같은 장소가 어디지? 내가 아는 곳은 그곳이야. 그곳에 가서 유기를 했고 나중에 밝혀도 지문은 안 나올 거니까. 이렇게 생각했다면 아마 피해자는 한국 국적의 사람이 아닐 확률이 매우 높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사이의 관계에서 다시 자신의 나라로 갔나 보지 뭐. 언제 사라져도 이상하지 않은 사람이다. 바로 이럴 확률이 있다는 게 첫 번째 경우였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하겠습니다. 만약입니다. 이분이 한국 국적의 한국인이었다라면 조건입니다. 한국인이었다면 누군가가 분명 실종 신고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게 넓어집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실종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건 직계 가족이 있지 않다라는 게 첫 번째.
부모님과 관련된 분, 자식과 관련된 분 사람이 없었다라고 보여지는 게 확률이 높지요. 그리고 자신 소유의 재산이 있을 확률도 매우 적습니다. 자신 소유의 재산이 있는데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 재산에 대한 부분이 처리가 안 됐다라는 것도 특이한 상황이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까지 합치고 봤을 때 범인과 이 사람이 면식관계라고 얘기했을 때 금전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원한 및 치정일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죽였습니다. 폭행과 관련되어 있는 우연히 사람을 죽였을 확률, 그것도 공간 자체는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장소는 일반적인 장소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공장이라기보다는 아마 가정집일 확률. 가정집에서 쓰는 일반적인 봉투가 있었고요. 그리고 매트 같은 게 있는 부직포가 존재했다는 것. 그렇게 놓고 보면 일반적인 가정 환경 안에 거기가 범인의 집이었다면 피해자는 범인의 집에 갔을 것이고, 만약 거기가 피해자의 집이었다면 피해자 집에 누군가가 와서 이런 일을 발생시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차를 가진 범인이 유기를 했다는 느낌. 그리고 범인은 분명히 이런 말씀드린 매눌, 공사 이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사람, 영도에 대한 지리적인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가 확실할 겁니다. 우리만 말을 안 하면 절대로 누구도 알지 못해. 우리가 실종 신고를 안 할 거니까. 실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특징도 하나 있습니다. 애초에 이 사건이 우리의 수면 위에 나타났을 때 DNA를 검출할 수 없다라고 알려졌습니다. 자,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DNA가 검출이 됐지요. 과학기술이 발달되면서 말입니다. 당연히 범인의 입장에선 DNA가 검출이 안 된다고? 그러면 이제 실종 신고하고 보험금이든 재산이든 이동시켜도 되겠네 라고 생각했다면 아마 그 활동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활동조차도 안 했다는 건 이 부분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피해자라는 이야기죠. 금전적인 문제가 결합이 안 됐을 거다라고 추측하는 이유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범인의 모습은 어디에 더 가까워지십니까? 만약에 이 범행 자체가 누군가에 의해서 치정이나 아니면 원한 관계 때문에 발생된 사건이라면 우발적으로 죽였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어떻게 보면 숨을 못 쉬게 하고 살해했고 테이프와 비닐봉지 그리고 부직포를 통해 유기만 했으니까 말이죠.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더불어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2006년 이후로 이전에 이런 사람을 알고 있었거나 이런 신체적 특징을 알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사라졌다. 분명 직계 가족은 없었을 것이고, 더불어 이런 사람이 사라져도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사람, 내가 아는 사람이 중간에 사라졌는데 라고 알고 계시면 영도경찰서에 꼭 제보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DNA가 남아있습니다. 언제든 어떻게 보면 찾을 수 있는 상황이지요. 누군가의 신고만 있다면 말입니다. 저는 토요사건 팩트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들 중에서 이 사건이죠. 이거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범인은 분명히 여러 가지 색깔을 띄어서 범인이 그렇게 경험치가 높은 것 같진 않다예요. 그러니까 철두철미한 경험치가 없다라는 느낌이 되게 강해요. 왜냐면 일단 첫 번째로는 위치 자체를 봤을 때도 가장 자기가 생각했을 때 안전하다고 느끼는 공간을 이용했다는 것, 그리고 안에서 발견된 물품들을 봤을 때 살해를 저지르고 유기하는 장소를 되게 가깝게 컨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유기를 했다는 걸 보게 되면 아마 살해 직후 담고 바로 출발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당시가 겨울일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집안에 시신을 뒀으면 부패가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됐을 거예요. 집안은 좀 뜨거웠을 거니까. 그렇게 보면 바로 움직였다라는 걸 보면 아마도 되게 급했을 거고 빨리 처리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매우 강했고, 그것 때문에 이런 처리를 한 것 같은데 이 안에서 너무 여러 가지의 단서의 힌트들을 남긴 거예요.
자신의 연고가 이곳이다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물품들을 매우 많이 남겼고, 그리고 그 위치에 대한 부분인데, 일단 이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얘기인데, 제가 아까 금전적인 얘기를 했잖아요. 자, 피해자의 옷을 벗겨놨거든요. 벗겨놓은 건지 벗은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떤 장소인지는 모르겠지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유기를 했다라고 하면 피해자의 옷에 무언가가 남을까봐라는 이런 그런 의심점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럼 대부분 속옷도 처리를 시켜요. 근데 속옷을 남겨놨다는 게 매우 특이한 거예요. 속옷은 그대로 두고 나머지만 그랬다. 그럼 이 부분은 이제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를 좀 나눠봐야 되는데, 이렇게 돼보면 첫 번째입니다. 고인에 대한 어떻게 보면 비하 목적은 없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인을 면식인데 우발적으로 살해했고 고인을 능욕 보이지 않는 최소한의 이야기를 하려고 했다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만약에 피해자 자체가 집에서 속옷 차림으로 있었다면 이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집에 속옷 차림으로 있었는데 누가 갑자기 죽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상황이 아니었을까라는 게, 왜냐면 상황적으로 봤을 때 되게 다급했고 급했다라고 보여지는 범인의 모습인데, 그랬으면 속옷까지 다 벗겼어야 돼요. 그래서 아예 흔적이 남을 거라고 추측이 됐다면이죠. 그리고 그런 상황이었다면 집에 있는 물품을 이용해서 했다는 것도 되게 신기한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아마도 확률적으로 봤을 땐 속옷만 입고 집에 그대로 있는 상황. 그러니까 남의 집에 갔던 건지 본인의 집에 있었다라고 보긴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자신의 집에 있었을 확률이 되게 높고 자신의 집에 있는 물품으로 이렇게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집에 누가 있었을까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혼자 산 건 아니고 이 집에 누군가가 출입이 있었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인 거니까, 그러면 누군가가 갑자기 집에 출입을 했고 혹은 그 집에 같이 사는 사람일 확률도 매우 크다는 얘기인데, 그 사람의 공격을 받아서 이렇게 해서 사망을 하고 이제 바로 유기장소로 이동했다. 그러니까 사망한 장소에 대한 가능성을 여러 가지로 두고 보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남아있는 흔적 때문에 시신에 대한 처리 방식이 매우 어설펐다라는 문제고요. 또 하나 더, 범인인 항상 그래요. 특히 이렇게 우발적 범행이고 수습 자체를 되게 대충 했다라는 느낌이 들면 대부분은 그 범행 현장을 분명히 가봐요. 아니면 자신의 시야에서 눈에 들어올 수 있게 생각을 해야 돼요. 불안하니까. 언제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런 느낌이 들 때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은 다급하고 걱정이 되고 두려울 거라는 거거든요. 분명히 어쨌든 시신은 발견됐고 나중에 그게 나타났으니까 시신을 옮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조차도 못했단 얘기예요. 이게 이런 느낌인 거예요. 아, 일단 여기다 두었다가 나중에 처리하자. 이렇게 했으면 나중에 다른 활동을 했을 건데 이런 활동조차 안 보인다라는 건 그 장소가 절대로 사람들에게 노출이 안 될 거라는 자신만의 확신은 있었단 얘기예요. 그러면 그 옆에 기숙사에 사람이 없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 옆에 아까 보여드린 곳, 거기가 이제 과거 그 대학교 기숙사였거든요. 약 그때 당시 이제 많이 들어가면 1200명씩 들어가는 장소였는데 그 장소에 사람이 없고 이곳에 사람이 와서 처리를 안 할 거다라는 걸 알고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맨홀 뚜껑을 열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걸 어떻게 아냐는 얘기예요. 일반적인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매우 자세하게 알고 있었을 것이고, 또 하나는 그냥 추측인데 범인은 이곳에 자주 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주 확인을 하고자 할 거예요. 특히나 그 시신이 발견되기 이전에는 조금 잊고 살았을진 모르겠지만 시신이 발견된 그 2006년을 기점으로 했을 땐 더 신경이 쓰였을 것이고, 그리고 더 예민하게 반응을 했을 거고, 그 이후에 뭐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방송도 나오고 사람들 사이에 뭐 궁금한 이야기 와이어서 나오고 이런 식의 이야기가 등장했을 때 좀 더 긴장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안도를 했을지는 모르겠어요. 발견 못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가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되었든 신경을 많이 썼을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신경을 안 썼겠죠. 이 내용에 대한 부분 자체적인 거는. 그래서 너무 신기한 건 그거예요. 여러분 잘 봐보세요. 이제 범인의 모습을 한 가지 더 그려볼게요.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얘기하면,
우발적으로 죽였다. 그리고 너무 당황했다. 빨리 유기를 해야겠다. 유기하는 장소를 그곳으로 찾아갔다. 근데 맨홀 뚜껑을 열고 시신 유기할 건데 맨홀 뚜껑을 열 도구를 갖고 있었다. 그것도 차 안에. 이거 일반적인 사람 절대로 아니에요. 그걸 생각해서 만약 이것도 이상한 거예요. 나 맨홀 뚜껑에다 해야겠다. 거기에 맨홀 뚜껑이 있어. 이것도 이상한 거예요. 이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게 일반적으로 열 수 있는 맨홀 뚜껑이 아니에요. 지금은 그 맨홀 뚜껑에 뭐 밧줄 같은 게 좀 늘어나 있어서 잡아당기면 정말 힘이 세면 할 수 있는데 그때는 그것도 다 박혀 있는 상황이라 손으로 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도구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어떤 지렛대 같은 도구를 갖고 있는 사람 혹은 유기하겠다. 그리고 그걸 챙겼다. 이것도 되게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은 우발적인데 유기는 계획적이었다라고 한다면. 근데 이런 모습을 봤을 때는 굉장히 자신의 모습을 노출을 많이 시켰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그래서 분명한 건 이런 쪽 관련의 일을 한 사람이다라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관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 사람에 대해서 실종 신고를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네, 아마 되게 바운더리가 좁은 아마 뭐 사회생활을 했을 텐데 그 사회생활도 굉장히 파이가 좁은 사람 회사에 갑자기 안 나오는데 뭐 이런 것도 아닌 사람 퇴직금 줘야 되는데 이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라보면은 일용직일 확률도 매우 높고 한국 사람이라면 그게 아니면 뭐 외국인일 확률도 있고 여러 가지 범주가 좀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좀 많이 특이하다라고 보여지는 게 사실 맞아요. 이 사건. 그리고 많은 색깔을 띠고 있다예요. 많은 색깔을 이미 노출을 시켜놨다라고 보여지는 게 이 사건이에요. 근데 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그래서 제가 이쪽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과 미스테리 야방에서 한번 가보려고 해요. 가서 얼마만큼 노출된 장소인지. 근데 여기가 생각보다 노출이 많이 돼 있는 장소거든요. 제가 아까 이제 그 구글어스로 여러분한테 보여드렸는데 여기 선택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옆에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도 그렇긴 한데 여기가 그 이제 길석 여기고 주차장이고 여기가 그 맨홀 뚜껑 자리인데 여기가 이제 자갈마당이라서 사람들이 많이 오기는 해요. 이곳에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낚시하는 사람들도 자주 이렇게 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곳에 차를 가지고 와서 이런 행동을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언제 어떻게 노출될지도 모르고.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겨울이었을 것이다 라고 봤을 때 새벽 시간에 일반적인 사람은 없었을 거고 뭐 굳이 있으면 낚시하는 사람 정도? 근데 이 속도가 매우 빨랐을 거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여는 것도 능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는 것도 매우 능숙했고 시신을 처리하는 것도 빨랐고 뭐 이렇게 보는 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보는 것. 네. 그래서 뭔가 여러 가지의 범주로 말씀을 드린 거고 상황적인 이야기까지 안내를 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쉽지 않죠. 이거 어떻게 보면. 네. 그냥 저희들끼리의 추측이기는 했는데 누군가의 기억 속에 남아있을 확률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게 꼭 밤에만 그랬을까라는 생각도 사실 있기는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언제 사망하고 언제 유기했는지도 몰라요. 아예 알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저희가 옛날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에겐 익숙한 장면은 기억에서 금방 지워져요. 완벽하게.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내가 길 가다가 봤던 장면들 중에 공사 현장들 있죠. 그거 되게 기억에서 쉽게 잊혀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맨홀 뚜껑 앞에다가 공사 중 팻말 하나 붙여놓고 맨홀 뚜껑 열고 작업해도 사람들한테는 전혀 이상하게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학교 관계자 말로는 그때 처음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시킨 게 처음인 거지 그 전에 맨홀 뚜껑이 열렸는지 안 열렸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다만 거기다가 그냥 이렇게 팻말 하나 걸어놓고 주의해놓고 뭐 수리 중 이렇게 해놓으면 뭐 잠깐 해놓으면 사람들 이렇게 지나가다 봐도 그냥 뭐 하나보다 하고 지나가지 그걸 보면서 난 저걸 기억해놔야겠어 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밤에 저런 일을 했을까.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냥 되게 익숙한 장면처럼 보여질 수도 있거든요. 상황적으로 봤을 때 저게 왜냐면 이게 도구가 다 있었잖아요. 지렛대도 있었고 뭐도 있었다라고 보면은 저 장소 자체를 그냥 말 그대로 너무나도 태연하게 그냥 뭐 해놓고 뭐 공사 중, 수리 중 이런 거 딱 팻말 걸어놓고 그냥 열어버리면 아무도 관심 못 가죠. 그때 옆에 슬쩍 보고 사람 없을 때 이제 부직포 내려서 내려놓으면은 사람들은 그렇게 잊혀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누군가가 봤을 수도 있어요.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남았을 수도 있는데 정말 일상적인 모습이었다고 판단하면 그대로 기억에서 지워져요. 우리도 살면서 지나가면서 맨홀 뚜껑 수리하는 걸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근데 그게 기억이 안 남거든요. 남을 수가 없어요. 그건 그냥 우리가 보다가 뭐 예를 들면 아 나 오늘 차 엄청 막혔어. 뭐 이런 좀 차가 막혀서 뭐 어디 약속에 늦었다던가 뭐 이런 식의 인식이 강한 뭔가 남는 게 아닌 이상은 절대로 이런 게 기억에 남을 수가 없어요. 그냥 되게 자연스럽게 지나가는 문제라서 그러니까 그런 거로 또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건 조금 기능이 좀 남아 있지 않을까 그런 쪽으로